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명리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백상입니다. 검색어는 백상명리가 되겠고요.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수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10분 명리학은 십천간 중에서 마지막인 계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천간을 시작하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가불병정무기 경신 임계가 목화토 금수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절의 변화가 봄에 여름, 최극단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가을, 겨울로 접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이 목, 꽃이 피는 화, 그 다음에 극단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변화의 변곡점, 계절의 변화점, 환절기, 토, 그 다음에 결실이 맺어지는 금과 저장의 단계로 들어가는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화토 금수가 각각 양과 음으로 구분이 되는데 목은 양의 간목, 음의 을목, 화는 양의 병화, 음의 정화, 토는 양의 무토, 음의 기토, 금은 양의 경금, 음의 신금, 수는 양의 임수, 음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개, 십천간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음의 수,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상형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는 이 처음에 나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힌 다음에 결국은 그게 땅에 떨어지고 씨앗의 형태로 이렇게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임의 단계까지 왔는데 개수는 뭐냐 하면 이 씨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부풀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균열이 생기고 부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뭔가가 이제 틈새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틈새가 벌어지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솟아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 모양을 가지고서 형상화한 것이 이렇게 틈새가 생기면서 부풀어 나오는 어떤 그러한 것이 결국은 밑에 뭐로 봤냐면 하늘 천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천. 그러니까 이것은 그 틈 사이에서 이제 솟구쳐 놀아 있는 숨어 있는 그 하는 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발생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토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무토가 정점에 서 있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기토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토가 그 양의 극단에서 이제 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개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라고 하는 부분은 개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겨울에 개 음의 극단에서 다시 이렇게 양으로 솟구쳐 올라오기 위한 그러한 과정, 넘어가는 단계 그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면 음에서
양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무와 기하고는 무에서 기로 넘어가는 거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서로 간의 음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음의 극단에서 이제 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음, 12지지를 할 때에 이 개수는 이 자수하고 이제 같이 보는데 이것이 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냐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지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우리가 임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로 봤냐면 계절의 변화로도 보지만 사물이나 이렇게 우리가 물상으로 보게 될 때는 얘는 큰 물이라고 그랬고, 또 호수, 바다, 그다음에 뭐 강, 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큰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물이 아니고 작은 물입니다. 작은 물. 여기서 하나 참 추가될 게 뭐냐면 이 임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안개도 됩니다. 안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큰 안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는 작은 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눈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이슬로도 볼 수 있고, 이런 형태가 개수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이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이 작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얕은 물이죠. 얕은 물입니다. 임수는 깊은 물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은 속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얕은 물은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속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언행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나타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속이 보인다. 그 다음에 속이 보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다. 상당히 거짓이 없고 정직한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다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깨끗하다.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이게 깨끗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명한 거죠. 똑똑하다는 겁니다. 임수는 물이 있을 때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개수는 맑고 깨끗하다, 총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 눈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눈물이 많은 그런 여린 사람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맑은 물이다 보니까 이슬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맑은 물, 이게 결국 작은 물도 되지만 이슬은 이게 맑은 물에 해당되는 건데, 맑은 물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러워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주변을 의식하게 되죠. 주변을 의식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할 때에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눈치를 보는 경향도 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내가 이게 맑은 물을 대했을 때에 나하고 이렇게 합류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맑으면 난 좋지만, 그렇지 않고 더러운 물이거나 흙탕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 섞인다 그러는 거는 싫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편견과 편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확실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한다. 네. 그다음에 물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희생과 또 봉사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인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흙탕물로 해가지고 물이 더럽혀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를 더럽혔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싫지요. 그러면 더럽혀지는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죠. 나는. 그래서 이 개수인구가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우리가 작은 물, 눈물, 이슬에 대한 부분 으로 있고 새로 뭔가 이제 시작한 어떤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를
인지하시면 개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수를 일간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간명을 할 때 이제 참고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십천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에 대해서 이제 상형 문자로 해서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도 외우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를 자꾸 반복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숙달을 좀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시게 되면 거꾸로 계임 신경 기무 정병 을갑 해가지고 거꾸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그 숙제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다 보면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서 숙달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